자, 이제 이어서 시작합니다. 창문을 다 열어야 돼. 지금 공기가 안 통하면 꽃가루가 좀 들어와서 거시기 하긴 해도 엄청 안 좋아요, 기관지. 자, 그러면 우리가 산업곤충을 지금 이용해서 특히 벌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흐름을 소위 흐름도, 조직도라고 해요. 흐름도를 한번 봅니다. 여왕벌에서 여왕벌이 이제 알을 놓는 것을 산란이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유충이 이제 되어서 우리 여기 유충이 사령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죠? 사령. 알에서 깨어나면 부화하면 그게 일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령이 개미처럼 되어 있는 게 그것이 뭐한다? 껍질을 한번 벗으면 일령이 돼. 그 다음에 또 일령이 꽃을 벗으면 삼령, 삼령이 껍질 벗으면 사령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죠? 우리 누이에서 했잖아. 똑같아. 자, 그러면 껍질을 지금 알 포함해서 4번 벗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유충에서는 3번 껍질을 벗은 거고, 그걸 탈피라고 한다,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사령이 딱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야, 이게 나는 이제 변태를 해야 되겠다. 지금은 유충으로 있다가 나는 날개를 다는 날아다니는 벌로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뭐 한다? 변태를 하는데, 변태하는 과정은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어때요? 뭐 집을, 안전한 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번데기가 되기 위한 방을, 이제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누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집을 고치려 하고, 장수풍뎅이 같은 경우는 그냥 형태만 살짝 변하고 겉만 살짝 이렇게 방을 만들어 놓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방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흰 점박이 꽃무지 군병이 있죠. 얘는 완전한 이 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일명 코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그림이 나오죠, 그죠? 여기 나오면 요런 게 뭔가 소위 놀이끼리한 게 있죠, 그죠? 요 집이라. 요 집에서 제가 변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벌이, 날개가 달린 일벌이 출현을 합니다. 그러면 요것은 알 까고 나서 며칠? 25에서 30일. 한 달 정도 있으면 요렇게 된다, 이 말. 우리가 누이 할 때, 누이의 일생 할 때 공부를 했죠? 얼마 정도 걸렸죠? 알에서 깨어나서 고치 기간을 지나서, 시험 쳤잖아, 누이의 일생. 시험 치면 다 까먹고 뭐. 다시 해야 되나? 자, 다시 합니다. 그럼 월동을 했다 가정하고, 그죠? 그럼 부화하는데 얼마? 안 되겠다. 기말고사 또 내야 되겠다. 아니, 통상적으로 3일씩 정도, 2, 3일, 3, 4일 해서 올해 말까지 갔었잖아. 그죠? 했잖아. 그래서 최소 36일에서 최대 56일까지 걸렸잖아. 그게 누이의 일생이잖아. 그죠? 기억을 못하네. 자, 그러면 기말고사 또 나오겠다. 그 뭐 방법이 없다. 하여튼 중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벌이 예를 들어서 50마리 나왔다, 그죠? 그 다음에 일벌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초기는 봉군을 형성하는 시기죠, 그죠? 첫 번째 산란에서 60일 정도 지난 경우입니다. 요게 50마리가 되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일벌이 100마리 정도 나오는 것, 또는 100마리 이상. 여기는 숯불하고 여왕벌이 이제 출현하는 거죠. 요것은 언제냐면 봉군 숙성기라고 하는데, 요것은 산란하고, 그러니까 알을 놓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봉군이 완전 성숙하는 시기가 됩니다. 요걸 숙성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여왕벌하고 숯불이 이제 교미를 하겠죠, 그죠? 교미를 해서 이제 여왕벌을 인공월동식으로는 우리가 이제 이용하기 위한 거고, 자연에서는 지가 그냥 월동하죠.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미를 하면 여왕벌이 우화한 이후 5일, 숯불은 7일 정도 되어서 일주일 교미를 하고 온도는 교미 온도는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 정도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왕벌이 인공 월동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냉장실에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상 냉장실은 4도씨인데 한 2.5도씨, 2, 3도씨 정도에 유지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기는 우아하고, 그러니까 날개 나오고 14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하면 2.5개월 이상, 3개월, 4개월까지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왕벌이 이제 인공 월동한 이후에 이제 시간이 되면 요렇게 어떻게 한다? 지가 이제 날아다니겠죠. 그죠? 비행을 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미를 해서 탄산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탄산, CO2죠. 그죠? 그래서 30분 1회, 그래서 하루에 30분 동안 1회 하면서 2일간 2번 한다는 거죠. 탄산 처리를 해서 뭐 한다? 요 암 조건, 소위 닭 조건을 두는데 온도는 29도씨에서 습도는 65%를 주면은 요게 여왕벌이 다시 이제 산란한다. 그래서 요 사이클이 계속 도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여왕벌이 알을 낳는데 그냥 낳느냐? 아니더라도 산란 촉진자라는 게 있어요. 요거 이제 두 마리, 이제 마리를 이렇게 하는데, 먹이는 어떤 먹이를 주냐 하면은 설탕물 40%를 줍니다. 그리고 화분 단자를 이제 요거죠. 요렇게 투입을 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알 낳는 시기, 그 다음에 번데기 기간, 요렇게 되죠. 그죠? 일벌 출현하는 데까지,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유충기라고 해야 되겠죠. 알부터 유충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것은 뭐다? 이제 익충기라고 해야 되죠. 날개를 단, 시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서양 D형벌에 관해서 이제 설명하면, 실내 사육 방법은 기본적으로 호박벌하고 동일합니다. 사육 온도는 호박벌보다 1, 2도씨 높다. 그래서 29도씨 정도를 유지하고 교미 온도는 1, 2도씨 낮은 19에서 23도씨, 그러니까 아까 나온 대로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 정도로 관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체계 역시 호박벌과 동일합니다. 방금 앞에서 요 정식 한 거 나왔죠, 그죠? 요 방법으로 정식을 한다. 여왕벌이 인공 월동에 들어가는 시기를 우하후, 그러니까 날개가 나온 후 14일 이내로 처리를 해줘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육 시설 기준은, 자, 호박벌하고 서양 D형벌의 최적 생산을 위한 기본 시설은 크게 보면 요 6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산란실이 있어야 되고, 알 놓는 실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정식하는 실, 정식실, 그 다음에 봉군을 숙성하는 실, 그리고 교미하는 장소, 그 다음에 전고, 그 다음 세척 및 준비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럼 산란실은 여왕벌의 산란 시작 후 일벌이 5마리 정도 될 때까지 사육하는 장소로, 산란 유도 장치가 있으면 더욱 산란을 촉진이 가능하다. 그죠? 그 다음 정식하는 거는 이제 늘리는 거죠. 산란실에서 옮겨온 초기 봉군을 일벌이 50마리 이상 될 때까지 키우는 장소로 판매용 봉군을 준비한다. 이것은 이제 판매를 하니까 활용을 하면 되고, 여기는 항온 항습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환기 시설도 갖춰야 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곤충을 사육해 보면 야생에서 정식하는 속도는, 실제 알은 우리가 아주 항온 항습, 그리고 환기가 아주 잘 되는 조건에서 또 먹이를 제대로 주면, 알을, 군뱅이를 예를 들면 흰점마의 고무지죠. 이 군뱅이 같은 경우는 알을 거의 80개, 100개까지 놓습니다. 근데 이제 바깥에 있죠. 바깥에서는 알을 그래 못 낳아요. 환경 조건이 변화가 너무 심하고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보통 뭐 10개, 20개 이렇게밖에 못 낳아요. 그런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 환기시설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창문 다 열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폐 건강이라든지 기관지 건강에 뇌 건강이다 맞죠? 뇌, 브레인. 아주 중요합니다. 산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줘야 뇌가 활성화돼요. 그럼 산소가 부족하고 CO2가 함량이 높아버리면 이게
내가 브레인이 일을 해야 되는데, 머리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치매에 걸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빨리 걸리느냐 하면 독방 생활, 딱 갇혀진 생활을 오래 하면 치매에 걸립니다. 환기 안 시키고. 왜냐하면은 피는 이제 혈액은 돈다고 하더라도 산소가 부족하면 산소가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브레인 자체가 퇴화가 되는 거예요. 빨리. 그러면은 이 치매 안 걸리려고 하면은 역으로 거꾸로 해주면 되겠죠. 어떻게? 피톤치드가 나오는 편백님을 걷는다든지 거기서 산다든지 산골에 산다든지 하면은 그렇다면 산소 공급이 충분해진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이 아니고 좀 많이 전에 산청군에서 뭐 했습니까? 산청군에서 뭐 만든 거 있죠, 그죠? 뭐 만들었죠? 압축 캔, 거기에다가 산청, 청정, 공기를 집어넣었죠, 숲에서. 산소. 그래서 저기 이제 오염 많이 되는, 공기 오염 많이 된 지역이라든지 공장에서 이제 작업하는데 실제 뭐 온도가 많이 높고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쫙 들이마시는 거예요. 들이마시면 이게 산소 공급이 예를 들어 30분마다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들이마셔주면 이게 뇌의 개선 효과, 혈액순환에, 그러니까 세포 속에 산소 공급하는 능력이 확 올라가요. 그러면 세포 속에 소위 미토콘드리아의 활력이 높아져서 ATP 에너지도 잘 만들고 하는 결과를 낳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농가의 많은 시설들을 돌아보면은 지금은 이게 이제 표준화되어서 잘 하고들 계시는데 과거에는 거의가 이 환기시설 제대로 안 했어요. 그냥 통뚜껑만 대충 열어놔 놓고 그냥 문만 뭐 대충 창문만 만들어 놨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곤충 사육할 때 이 도심지 주변에서 만약에 사육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CO2 함량이 산골보다는 훨씬 높아요. 도시 주변 가면 지금 이 시간에 측정하면은 500ppm, 600ppm 나옵니다. 왜냐면 공장이나 아파트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산골에 가면 어때요? 그럼 300ppm, 320ppm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만큼 이 환기시설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봉군 숙성하는 실은 새로운 여왕벌이 생산될 때까지 사육하는 곳이죠. 일반적으로 정식실하고 겸용해서 사육 가능하다. 역시 항온 항습 시설 갖춰져야 되고 또 환기 시설도 갖춰져야 되겠죠. 그 다음 교미실은 호박벌을 교미시키는 장소입니다. 채광과 환풍 시설이 잘 갖춰져야 된다. 채광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투과시키거나 아니면 인공 조명을 주거나 어쨌든 해줘야 된다. 그리고 환풍 시설은 이 환기 시설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소위 벤틸레이터, 환풍기를 달아서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해요. 여기 이제 벽이 있으면 벽면에 이제 1.8m에서 2m 높이에다가 이 환기팬을 하나 그냥 달아놔요. 그건 어떻게 다느냐면 바깥으로 그냥 빼내는 것만 해요. 바깥으로 빼내니까 실제 안에 있는 CO2 농도가 높은 건 빠져나가는데 바깥에 있는 신선한 공기는 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바깥에 닥터를 하나 만들어야 돼요.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도록. 거기는 그 필터를 다 세팅을 해요. 필터를 해서 그 모기라든지 그 충이라든지 이물질, 낙엽 같은 게 못 들어오도록 딱 필터를 만들어 놔 놓고 여기서 유입시키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명 이제 공조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사육실을 만들 때 공조 시스템이 뭐냐면 지금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많은 면적에 사육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여기 사육실이에요. 사육실인데 그냥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샌드위치 판넬로 그냥 지어 넣어요. 그냥 지어 놓고 그 환기팬 하나 달아놓고 위에 등 2개 달아놓고 그게 끝이에요. 그 바닥은 물론 세면 콘크리트를
하거나 아폭시 처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만,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 밑에하고 위하고 온도가 완전히 달라요. 이해됩니까? 밑에가 예를 들어서 20도면 위에는 27도, 8도예요. 그러니까 온도가 전체적으로 균일하지가 않아. 그러면 성장하는 속도도 달라져요. 아까 지금 우리가 항온 조건을 유지해 주라 했죠. 그죠? 20도 플러스 마이너스 1, 2도 하면은 19도에서 23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낮고 여기는 높고. 그래서 공조 시스템이 뭐냐 하면 안에 이제 실내 사육실의 온도가 어느 범위에서, 그러니까 온도를 입구에서 하나 측정하고 저 뒤쪽하고 가운데 세 군데 정도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온도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온도 차이가 많이 난다면 전체 순환을 시킵니다. 시켜서 전체 사이클을 싹 돌도록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데, 문제는 선풍기를 단다. 그래서 선풍기로 아주 센 걸 돌려버리면 상당히 심각한 또 문제가 있어요. 왜? 통에 있는 수분들이 싹 이동 다 해버려요, 한 번에. 그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뚜껑을 닫아 놓고 구멍만 내는 경우도 있고 뚜껑을 오픈한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이 바람이 지나치게 세면은 애들이, 특히 성충 이런 애들은 이 소리에 엄청 민감해요. 민감해서 얘들이 교미를 안 해. 교미도 안 하고 불안 증세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하면 미풍 초당 1, 2m 정도로 이렇게 부는 바람으로 서서히 돌려내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온도가 밑에는, 아래쪽에는, 바닥 쪽에는 낮고 위에가 높다면 히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지금 이 실내 보면 히팅 시설이 여기 위에 있죠, 천장에. 이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어디에 해야 되느냐? 이 바닥을 해야 돼. 바닥이 차기 때문에 바닥면을 따뜻하게 하면은 이제 열기를 먹으면 공기는 어디로 갑니까? 위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순환이 돼요. 이렇게 돼줘야 돼요. 소위 자체적 대류 현상을 일으켜 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감기 잘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에어컨 냉방병 걸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위에서 밑으로 쏘거든. 전부 머리로 다이렉트로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 바로 근처에 있으면은 안 좋다. 그죠? 예, 그것도 알 수 있고. 그러면 공조 시스템에서 지금 하는 건 온도를 실내 방 전체에 똑같은 온도를 유지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산소를, CO2 농도를 적어도 400ppm 이하로 낮추면서 산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전체가 순환되게끔 하는 거. 요거까지가 뭐다? 공조 시스템.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죠? 수분이에요, 수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곤충을 사용할 때는 60에서 65% 유충을 사용할 때는 그래요. 실내 습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사료를 만들 때 그 사료에다가 수분을 65% 유지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고 약간 포송포송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40에서 50% 정도 수분을 유지를 해주고, 저기 이제 사각 그 모퉁이 있잖아요. 모퉁이에서 물을 분무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분무하는 게 안개처럼 이렇게 분무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무 호스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쫙 분무를 하면 바람이 이제 돌기 때문에 전체가 싹 습도가 맞아져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안정된 생장을 또는 생식 생장을 유도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많은 데 가면은 어떠냐 하면 그냥 샌드위치 판넬만 지어놓고 환기 구멍 하나 놓고 히트 하나 갖다 놓고 그게 끝이에요. 왜 등 달아놓고. 그러면 이쪽은 이만큼 자랐는데 저기는 안 자라. 그러니까 같은 룸 안에서도 생장 속도가 다르고, 그리고 알 낳는 산란수도 다르고 아주 다양한 브라이어티한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게 관리상에서는 빵점이라는 얘기죠. 경제성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겠죠. 그러면 사육실 사이즈는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자기가 전력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모든 걸 감안했을 때
가능하면은 작은 것이 유리하다. 근데 너무 작으면 자주 일을 많이 해야 되잖아. 룸마다 다 체크를 해야 되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8개를 쪼개는 거하고 룸 하나가 있는 거하고 보면 룸 8개를 만드는 벽면 차지하는 면적면도 크잖아.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적절히 판단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사육실 만들 때 유충이 자라는 거 알로올 때 하는 시기, 그 다음 성충이 교매할 때 하는 시기 다 다르기 때문에 룸을 따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왕부를 인공 월동시키는 장소로 냉장고도 필요하다 아까 했죠, 그죠? 2.5도씨 정도인데 통상적으로 우리 냉장 온도는 4도씨입니다. 그러면 0도에서 4도 조정 가능하니까 그냥 2.5도 세팅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요즘 이제 업소용 냉장고 있죠, 그죠? 업소용 냉장고 같은 거 활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꽃가루 보관용 냉동고는 필수적이다. 요거는 냉장이 아니고 냉동고입니다. 꽃가루는 냉동고에 넣는다, 그죠? 그 다음 세척하고 준비하는 건 뭐냐면, 자, 요걸 이제 얘기하기 전에 앞에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육을 한다 가정하면 맨 처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시설을 이제 만드는 거겠죠, 그죠? 바닥은 쥐라든지 뭐 두더지, 새 뭐 이런 것들이 지렁이 이런 애들이 못 들어오게끔 세면 콘크리트나 이것을 완벽히 차단을 해야 됩니다. 벽면도 마찬가지고. 그럼 샌드위치 판넬이라든지 뭐 컨테이너 이런 걸 활용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더 비싼 걸 하면 우리 강의실처럼 벽돌로 하면 되겠지만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합리적인 게 뭐냐? 내가 해보니까 샌드위치 판넬이 가장 합리적이다. 그럼 샌드위치 판넬이 70T가 있고 70T라는 것은 70mm를 얘기해요. 그럼 두께가 7cm라는 얘기예요. 요런 게 있고 그 다음 100, 120, 150, 200까지 있어. 그 200은 20cm에 이만큼 두꺼워. 그러면 200T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니까 20cm 두께라 하면은 바깥에 외기하고 안에 실내하고 온도차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말을 잘못했다. 안에 있는 온도가 바깥이 온도가 낮아지거나 더워졌을 때 외기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아요. 그럼 여름에 에어컨 틀 필요가 없어. 겨울에 히트는 월동시키면 틀어줄 필요가 없지만 굳이 내가 20도씨 정도 유지하겠다 하면은 히트 조금만 틀어줘도 돼. 그러니까 열 이용 효율도 훨씬 높다는 얘기지.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불안하잖아. 돈이 많이 드니까. 그래서 70T를 많이 써. 70T 쓰고 전부 후회를 해. 왜? 여름 되니까 안에 더운 거야. 바깥에 35도 되니까. 그리고 위에 뚜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많은 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지을 때 다듬밭이 지어야 된다 하는 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T는 좀 그렇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70T 두 개를 사는 거예요. 100을 두 개로 만드는 거예요. 70T, 70T 합치는 거예요. 합치면은 이게 온도 변화가 훨씬 적어요. 그럼 200T 하나 쓴 것보다 70T 두 개 하는 게 훨씬 좋다. 왜 좋느냐 하면 붙이는 경우도 있고 띄우는 경우도 있어요. 가운데. 그럼 가운데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70D, 70D를 서죠? 그럼 가운데다가 왕겨 있죠? 왕겨 같은 걸 집어넣으면 훨씬 온도 유지에 좋아요. 그리고 이제 천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주면은 그리고 이런 경우도 천장을 어떤 분들은 컨테이너를 그냥 해가지고 위에만 이렇게 해놓는데 절대 그래 하면 안 되고 이게 우리가 처마 있잖아요. 비스듬하게 지붕처럼 이렇게 나와줘야 됩니다. 왜? 햇볕이 여름에는 강하게 직사광선을 받잖아. 그럼 이 부분, 여기 있죠. 여기 열이 히팅이 돼가지고 온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환기시설, 요거까지도 하고. 그러면은 가장 비용이 싸게 드는 거는 뭐냐 하면은
컨테이너가 가장 싸게 칩니다. 또 컨테이너 장점은 뭐냐 하면 컨테이너 2층, 3층까지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면적이 예를 들어서 20평 밖에 없다 이러면은 컨테이너 3륙짜리 해가지고 3층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계단식으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또 단점도 있어. 그럼 뭐 오르고 내리고 힘들잖아. 그러면 뭘 이용한다? 리프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계단식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사육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산업건축 쪽에서는 돈을 크게 들이지 않고 한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컨테이너는 아주 몇 미리 밖에 안 되는 그냥 강철이잖아요. 그죠? 그죠? 몇 미리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외기 온도 너무 영향을 많이 받아.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런 걸 다 인지를 하고 많은 분들이 뭐 한다? 열 차단하는 거 있어요. 차단하는 거. 그걸 이제 바르는 게 있더라고. 그런 것도 있고, 바깥에다가 샌드위치 판넬을 다시 또 이렇게 조립해서 붙이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다 떠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샌드위치 판넬이 가장 경제적이다. 근데 이런 거는 있어요. 만약에 샌드위치 판넬 했는데 불이 났다 하면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런 점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완벽한 소위 스마트 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럼 만약에 뭐 전기가 누전이 된다. 그러니까 화재의 염려가 있다 할 때는 바로 차단기 내려가면서 방화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하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사육장을 만드는 거 했는데 실제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재료들, 재질들을 가지고 올 때, 내가 들어올 때, 손님들이 오셨을 때, 또는 작업자들이 출입했을 때 병원균을 가져오지 않느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축산농가 할 때 구제역이나 뭐 발생하면은 난리가 나죠, 그죠? 차, 타이어 전부 소독하고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축산업자들은 출입 못하게 딱 막죠, 그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균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또는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먼저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통도 씻고 아니면 이 선반, 채반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소독을 안 하고 쓰면 안 된다. 그래서 소독 시설이 완벽히 구축이 돼 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입구에는 공기로 이렇게 에어워시 있죠. 공기로 쫙 씻어내는 거. 에어워시 설치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거부터 빗자루라든지 물걸레, 채,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소독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을 실제 할 때 내가 사육을 한다 하면 외부인들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작업자도 바깥에서 일하는 옷하고 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옷이 달라야 됩니다. 예, 그거 지키지 않고 뭐 다른 거 만지다가 들어와서 작업하다가는 한 방에 간다. 왜냐하면 곤충은 병에 걸리면 치료제가 없어요. 그만큼 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세척실하고 준비실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좀 하고 좀 브레이크 했다가 할게요.